안녕하세요. 딸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의보감에 서문에 이름을 올린 어이 윤지미의 북경유학기 20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부인과 내시는 환가는 수염이 안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중국 선비의 대답을 한번 보죠. 자, 수염이 뚜어과 많고 적고 또 나가서 부인과 환가는 수염이 없는데 우파 수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럽니까? 이런 뜻이죠. 이제, 필담으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쓰면 중국말은 뜻이 통하잖아요. 중국말이 재밌는 것은 물리만 통하면 아주 쉽더라고요. 제가 중국가서 공부하는데 그냥 뭐 한국 책보다 더 빨리 봤으니까요. 왜냐면 뜻이 쭉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물리를 세상에 물리가 트이면 글자는 뭐 우리는 어려서부터도 한자 신문 봤잖아요. 60년대 뭐 저희가 초반 중반 중학교 때부터 뭐 한자 신문을 집에 있는 신문들을 보고 그랬으니까요. 쓰는 거는 어렵지만 보는 거는 쉬웠죠. 그런데 중국말에 원래가 이 문법이 없어요. 그림 문자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게 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별 문법도 없어요. 다만 이제 해방 후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문법을 정하면서 워아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순서를 정한 거예요. 큰 원칙으로 동사가 이제 영어처럼 I love you, 영어처럼 같은 동사와 목적어를 순서를 놓는다. 근데 고대 문장에 보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바뀌어. 그렇죠. 그림 문자인데 뭐 굳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아무리 섞여도 뻔한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든 내가 너를 사랑하든.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그들이 정했죠. 목적어를 동사 뒤에 둔다.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놓을 때는 마라고 하는 목적어 전치사를 넣으면 된다. 이런 원칙들이 몇 개 있고 그 외에 뭐 문법이라는 게 사실 뭐 어디 있어요? 거의 그림 문자인데. 답해서 말하기를 수염이 발생하는 것은 각각 속하는 것이 있으니 각각의 전문적인 경락이 그에 해당한다. 이 경락의 흐름으로 본 거예요. 부위에 따라서 이분은. 그래서 소원방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우리 역사 시간에도 소원방은 말하기를 족소양 담경은 그 수염이 영화롭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 구렛나루가 이제 옆으로 나는데 뺨으로 나는데 족소양경이 이제 그걸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좀 보는 거예요. 족소음 신장경은 그 머리에 그 화사롭게 머리가 화사롭게 보기 좋게 윤기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음방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번은 뭐냐면 원래 책에는 기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자로. 원작에는 기로 되는데 이게 소문 6절 장상론에 보면 그 근거하면 이게 이제 제로나 그쵸. 뭐뭐의 화는 뭐고 손톱은 강경나게 환희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그런 그 화의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 나온 얘기들이야. 한의학 개론이라는 게 다 어디서 났습니까? 황제내경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더 깊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론은 황제내경을 당연히 봐야죠. 역사적으로 본 사람 별로 없으니까. 연구서적에 단 한 건도 없어요. 한국 역사에. 일본은 많죠.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임상으로도. 근데 일본은 죽였죠. 그 메이지 유신 이래로. 총맥과 인맥은 12경락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 혈의 바다라고도 한다. 그 별락이 그 낙맥으로 입과 입술로 들어가는데 그 혈과 기가 왕성함즉 머리가 뭐예요? 또 영화롭고 윤택해지는 것이다. 고로 수염도 아주 화려해지고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척맥과 림맥의 혈관기가 약하다면 이게 부드럽게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머리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를 본즉 파는 머리라는 거는 신에 속하지 심장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수염은 그러나 단장에 속하지 신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외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머리가 심장에 속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핀 무엇을 받 화기 불의 기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면 이게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가려면 솟구치려면 불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수염은 이게 신장의 기운을 받는데 왜냐면 물의 기운을 받아서 아래에서 이거는 대저 이 현상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윤택하게 해주는 거고 아래로 내려와서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형상을 치유한 것으로 경광부회한 의미가 있다. 너무 억지 춘향격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소씨가 소원방이 말한 것이 헐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근거는 영추경에 보면 조경명의 위로 올라가면 혈과기가 왕성한즉 옆에 구렛나루가 왜냐면 조경명경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죠. 길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 조경명의 경의 혈기가 작고 기가 많게 되면 그 구렛나루가 말라 비틀어지고 짧아지는 것이다. 기는 적고 혈이 많다면 구렛나루가 적게 날 것이고 기가 혈과 모두 적다면 구렛나루가 못 날 것이다. 어디? 조경명경의 기와 혈을 말하고 또한 말하기를 족소양이 위로 오르면 기혈이 왕성한즉 그 구렛나루가 길고 아름답게 되는데 족소양 경락이 또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혈이 많고 기가 적으면 그 머리카락이 이건 머리카락이라는 얘기인데 왔다 갔다 나요. 아름답지만 짧다. 기가 적으면 혈이 적고 기가 많다면 그 숫자 자체가 수염이 작게 날 것이다. 혈과 기가 모두 작으면 수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말하기를 수양명의 위로 올라가서 혈과 기가 왕성함즉 구렛나루가 아름답게 되고 혈이 작고 기가 많은즉 구렛나루가 보기 흉하게 되고 혈과 기가 모두 적으면 콧수염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말하기를 수태양의 위로 올라가면 혈과 기가 왕성한즉 많은 경우 수염이 많아진다. 또한 말하기를 이 구렛나루가 그 길어서 수염까지 길게 통하는 것은 소양의 경락에 혈이 많고 수염이 아름다운 것은 양명의 혈이 많고 즉 조경명 위의 경락을 말하는 것이다. 조경명이 위로 올라면 말하기를 대저 경맥의 혈도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려혈은 코 옆을 지나고 띠창 혈은 입술 옆에 있기 때문에 모두 상부에 있어서 그래서 구렛나루가 거기서 생성되는 것이다. 족소양 단경은 족소양이 위로 올라가 위에 부에는 경맥의 혈도가 모두 위로 오르는데 풍지나 뇌공이나 정령의 유가 그런 것으로 모두 귀 뒤로 돌아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다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 뒷부분에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 경에 말하기를 이 구렛나루가 통해서 그 연석해서 귀 앞에 나는 수염으로 다 이어져서 생성되는 것은 수양명 대장경과 관계가 깊다. 수양명의 윗부분은 밀리아오, 요리아오가 그 헐리아오가 이 콧구멍 옆에 있고 잉샹이 수고 그 옆에 있고 모두 혈도가 위로 있기 때문에 즉 콧수염이 생성되는 것이다. 수태양 소장경으로 수태양의 상에는 야오용이라고 하는 말은 혈자리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고친 거예요. 이거는 원책자를 편집하고 재출발하는 사람들이 고친 거. 이거는 그 천영이라는 열이죠. 천연의 자처 후에 천영, 천영인데 이
그러니까 책을 내면요, 이게 뭐 성경이든 뭐든 책으로 일단 나온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완벽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네, 저도 책을 3권 내봤지만 그렇게 책 내기 전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또 보고 원고를 돌리고 딱 책을 첫 번에 딱 봤는데 벌써 눈에 띄는 게 틀린 글자예요. 아, 이걸 어떻게 못 봤지? 예, 이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책은 이미 나왔는데요. 그래서 천령열은 곡자의 후에 뒤에 있는 것으로 이게 최니아혈은 직걸 이게 둥근 뼈니까요. 이게 광대뼈죠. 광대뼈 아래에 있고 모두가 혈도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수염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되죠? 이 미위에 있는 수염을 콧수염이라고 하는데 그 턱 아래에 있는 것을 수염이라고 하고 땀에 나는 것을 구렛나루라고 한다. 중국에 이런 글자로 써요. 근데 요즘에 이런 글자 쓸래나요? 예. 우리는 뭐 엄격하게 우리들 날로네 구렛나루, 콧수염, 뭐 턱수염 각각 그 본래 경락의 기혈의 왕성함과 쇠퇴함에 따라서 그것이 많고 적게 났냐 또는 아름답냐 보기 흉하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락의 기혈의 흐름에 흐르는 경락에 해당하는 경락의 기혈의 관계가 깊다. 이런. 소씨가 단지 족소양과 족소음 두 경락만을 거론한 것은 주옥양명과 수양명, 수태양 세 경락을 빼뜨린 것이로 아주 많이 빼먹은 것이다. 단지 신장이 그 머리의 화사함에 신장만이 머리의 화사함에 화가 신장은 그 화가 그 기운의 화사로움이 머리에 있다고 하는 한 말은 즉 소문 6졸 장상론에 있는데 말하기를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칩과 이게 숨기다 감추다 겨울잠을 나게 하다 봉 이렇게 가두어서 장에 저장한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우리 몸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을 감춰 저장하고 이렇게 가두어 두는 곳으로 정이 거하는 곳으로 그 화사함은 머리카락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화사로우면 그 신장의 기운이 좋다고.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이 황성할 때 그 젊은이들의 머리카락 보세요. 막 윤기가 나고 막 그냥 반들반들 하잖아요. 저희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 신장 기운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또한 오장생성론 편에 말하기를 신장은 그 합이 골과 합을 이루고 그 영화로움은 머리카락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되죠? 신장에 신장에 물을 주관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을 다 받아들 이건 뭐 오장육부의 신장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주관하는 거죠. 신장은 골수를 주관하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골수의 바다로 머리카락은 골수가 영육을 하는 것으로 그 화사로움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도리어 경에 소위 말하는 파자 머리를 영양 공급하고 머리를 화사롭게 하는 것은 이 신장이 정과 골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그에 의존해서 자양하고 화매에 화사롭고 아름답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매청의 파수요상 수션 그러나 머리카락이 신장에 속하고 신장으로부터 생겨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수염이 길고 짧고 참 수염이 이쁘다. 보기 흉하다는 뭐에 관계 있냐. 수족 소양공과 태양경 양명의 기혈이 많고 적음과 왕성함과 쇠퇴한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이에 또한 구렛나루가 단경에 속하고 그로부터 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들어보죠. 그게 속하고. 지금 소씨가 말하는 것은 내경에 본래 근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가 그의 생성이 지 선지의 만추트 구 슈엔지 이게 황제와 기백을 상고 시대의 황제 기백의 반대로 나와지 않았는가. 이 말뜻이 글뜻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쓴 건지 원책이 잘못 쓴 건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경을 얘기하고 상고 시대의 황제와 기백의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선비 얘기는 소씨가 인용한 것은 내경의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씨는 내경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찾아볼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안 찾는데요. 또한 부인들은 수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부인들은 혈과 기가 부인들이 그러면 없는 게 아니다. 촉맥과 인맥 두 맥이 혈의 맥으로서 복부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인후부에서 만나가지고 낙맥으로 입술과 입으로 들어가는데 기혈이 왕성한즉 이 부인들의 촉맥과 인맥은 기와 혈이 왕성해지면 상부에서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살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이 홀로 왕성한즉 담상 홀러 들어가는데 피부로 홀러 들어가서 기껏 나야 아주 가는 털이 나는데 부인의 생명은 기가 항상 넘치지만 혈은 항상 부족해져. 왜 그러냐면 이 치수 퀴즈 그 날짜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혈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청론의 맥이 그 입술과 입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이 그러니까 부인들은 항상 뭐를 해요? 혈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 혈에 남은 기운이 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맥과 인맥이 그 머리 수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환가는 내시는 왜 수염이 없는가? 내시는 기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종근 우리가 말하면 고환이죠. 그 음경이라고 하는 건 한의학적으로 종근이라고 하는데 모든 근의 뿌리 근이 강해야 음경이 강한 거죠. 그 근의 근본이 되는 근인데 촉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근을 잘라버리면 촉맥이 상해가지고 그 성맥의 기운이 빠져나가서 회복이 못 되므로 그리고 피부 내에 결집이 된 것으로 그래서 입술과 입이 그 혈이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 혈의 기운이 이 촉맥에 그로 수염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남자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어떠거냐. 그런 사람들은 인맥과 촉맥이 왕성하지 못하고 태어나기를 종근 자체가 왕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는 있지만 혈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입술과 입을 그 영화롭게 양육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홀로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다.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보통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홀로 남자 대부분 방광에 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눈썹이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담경락에 혈이 많은 사람은 구렛나루가 필이 쫙 턱수염까지 통할 것이다. 양명경에 혈이 많은 자는 수염이 막 길게 아름답게 날 것이다. 총체적으로 수염의 발생은 필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냐면 혈과 관계가 깊은 것이다. 고대의 수염과 머리카락에 관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전문 의사도 아니고 선비가 취미생활로 본 의학 지식을 자기가 쓴 것뿐이에요. 그걸 또 다른 곳에서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각각의 교재는 네이버 밴드 한의학과 함께 연구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에 큰 힘이 되죠.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한년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